안녕하세요. Alltime High입니다. Alltime High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 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세요. 네, 단톡방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불로소득 시리즈를 계속 한 3개, 4개 정도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분처럼 이제 마이너스 손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뭐 대부분 여러분들도 이제 현생 일 하시면서 트레이드하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로소득 시리즈를 준비한 거고 이 파이넥스, 파이오넥스가 아니고 파이넥스 AI가 이제 내려가면 계속 매수해주고 올라가면 파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데 이제 좀 이제 본인 생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카피 트레이드 있죠. 이제 우리 선물 같이 저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데디님 팔로우 하시면서 또 50만 원 벌어 가셨다고 유료방을 가입해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혀 없이 정말 불로소득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자면서도 아니면 본인이 하시면서도 분산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해드린 건데 도움이 되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스크린샷 찍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재생 목록 가시면 제가 이 불로소득 시리즈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불로소득 투자 방법 보시면 셀시우스, 비트겟, 카피 트레이딩 그리고 파이넥스 AI까지 보시면 다 방법들 나와 있고 단톡방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더 분들하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에이다 하드포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2.7까지 찍고 내렸죠. 근데 분명히 이 하드포크가 잘 돼가지고 찰스 우리 하킨슨 CEO가 또 자화자찬 플러스 이야기하며 3불 돌파하려고 지금 갈 것 같고요. 펌핑이 될 듯 합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건요. 이런 호재와 이런 루머가 있으면 뉴스가 터지는 날 전에 먹고 나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때 잡았거든요. 이 전에 잡아서 끌어올려서 이거 먹고 나왔습니다. 늘 당일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한번 좀 내렸다가 그 후에 이제 상황을 보는 건데 이 전에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쉽죠.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런 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런 루머가 있으면 늘 전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인사이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갑시다. 뭐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요. 엘살바도르의 그 비트코인 법정 화폐 선택 이후 그리고 어떤 극단적 탐욕에 올라선 이후 이익 시은이 한 차례 나왔죠. 그리고 그때 한 박스권이 내려가 가지고 비트가 현재 40에서 46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새 며칠간 계속 횡보 하락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크게 변한 거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하락이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식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멘텀이 좀 생겨가지고 상승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방금 얘기한 에이다 하드포크가 되어줄지 SEC와 코인베이스의 대화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SEC와 코인베이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밑에 인사이드 뉴스에 제가 좀 정리해 놔뒀고요. 전반적으로 늘 추석을 앞두고 9월달에 비트코인장이 좀 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선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다음 주죠. 추석 전주 추가 하락이 이어져서 40K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뭐 풀매수 하시는 것보다는요. 비트가 46, 45, 44, 43 요렇게 한 계단씩 내려갈 때 뭐 알트드 상황은 더 빠질 테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김프 같은 경우 현재 2에서 4% 정도 끼어있는 상태이고요. 비트 더미넌스도 40%대, 테더가 지금 4%대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좀 더 빠지고 뭐 거래소에 있는 비트들이 좀 외부 지갑으로 좀 빠져나가면 다시금 상승장으로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뭐 아직까지 전혀 시장이 뭐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상승 다이버전스 안에 있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9월에 이렇게 조정이 좀 길어진다면 10월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번 푸르르한 불장과 올타임하이를 찍어갈 겁니다. 제가 그래프를 보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단계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126%라고 나왔잖아요. 보시면 뭐 한 70%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70%. 그 다음에 조정이 한 1월 8일부터 1월 24일까지, 그러니까 3주 정도, 2, 3주 정도 조정이 20% 이제 깎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2, 3주 해서 20% 깎이고, 요게 이제 뭐 한 42, 43K까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쭉쭉쭉쭉쭉 올타임 하이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또 한 3개월인데 다시 말라서 3개월까지 올라가면 이 정도 상승폭이라면 이게 올타임 하이 돌파해서 10만 달러까지 안착을 하는 그렇게 시나리오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불장까지 가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여기 올릴 때 큰 역할을 한 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공이었는데 다시 한번 미국 대기업들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공이 이런 모멘텀을 가져다 줄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뉴스 좀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바이비트에서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도 NFT 열풍에 가스비가 급증했다라는 거죠. 이 159 업그레이드가 무색하게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 같은 거래 정체를 피하기 위해 레이어 2 롤업 등에 대한 책을 조사하고 있고, 이런 거에 유리한 게 틱, 폴리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더리움의 확장성 솔루션 옵티미즘 레이어 2 가스 비용 절감 기술을 개발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옵티미즘이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가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다가오는 다음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 한번 적용해 보겠다, 최적화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솔라나가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들 중에 저는 다 모든 중심은 이더리움이라고 봐요. 이더리움에 이제 돈이 먼저 몰리고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에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과 관계된 코인들,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코인들이 펌핑을 한번 받고, 또 다른 건 이더리움에 아니면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이더리움에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뭐 가스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해주는 코인도 좋지만 아예 새 판을 짤 수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자들이 눈을 보고 있는 거죠. 눈을 돌린 거죠. 이더리움보다 가격도 지금 좋고 하니까 투자해봐도 괜찮겠다 해서 솔라나도 투자가 되는 겁니다. 경쟁자라고 판단을 하고요. 빠른 속도와 낮은 거래 비용, 그리고 이더리움의 잠재적 경쟁자, 뭐 이더리움의 경쟁자들 많죠. 에이다도 그렇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솔라나에 그렇게 투자가 된 겁니다.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 후발주자 망설이다 후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엘살바도르가 국가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는데, 향후 경쟁 국가들, 뭐 남미든 아프리카든 어떤 이제 통화가 약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하루빨리 점점점 들어오는 게 낫다라는 거고, 계속 늦게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이제 향후에는 BTC, KRW, BTC, USD, 뭔가 BTC 어쩌고저쩌고, 비트코인 자체를 기준으로 두고 어떤 돈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SEC, 비트코인과 현물, 선물, ETF를 동시에 승인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파생 상품인 선물 ETF를 승인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니까 그러지 말고 현물도 빨리 해줘라는 뜻이죠. 가능하지. 이제 요게 이제 all time high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 이거 빨리 나와줘야 돼요, BTF가. 근데 BTF가 나오려면 확실한 규제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 SEC가 이 확실한 규제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리는데, 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뭐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그 SEC와 지금 코인베이스가 좀 갈등이 있거든요. 이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EC와 코인베이스 갈등.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여전히 SEC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로이터, 연준의 5대 과제가 증명을 했는데요. 디지털 달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거든요.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이. 근데 이제 재선임할지 말지 이제 좀 보고 있고,
특히 디지털 달러를 꼽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파월이 지금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지를 않은데 만약에 차기 의장이라고 뽑히는 이 라일 브레이너드 이분은 디지털 발행을 하지 않는 게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디지털 발행을 오케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달러 같은 것들이 발행이 되면 암호화폐는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제 계속적으로 익숙함과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암호화폐까지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전 리브라의 CEO가 폴카닷에 합류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좀 큰 뉴스라고 전 봐요. 웹3 재단 폴카닷의 CEO로 합류했다. 폴카닷 코인 또한 제 생각엔 솔라나 못지않게 모멘텀만 잘 받으면 충분히 플러스 알파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도 파이낸스가요, 솔라나의 스테이킹을 지원을 한다. 리도라는 코인이 있는데, 엘도, 리도. 이 코인도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제 여러 이제 장소에서 제가 다루지를 못했지만, 이 코인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리도라는 코인이고요. 솔라나와 관계된 코인이에요. 솔라나, 리도, 그 다음에 FTT, 그 다음에 저 위에 닷까지.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좀 최근에 제 눈에 들어오고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코인들도 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리도라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리도 파이낸스가 이더리움 테라에 이어 세 번째로 지원하는 퍼블릭 체인이고요. 그리고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죠.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소송을 예고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지금 이유를 모르겠다. 왜 소송을 갑자기 한다는 건지 이유도 모르겠고, 코인베이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렌트, 어떻게 보면 대출 관련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SEC가 이거 하면 고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했고, 코인베이스 이 프로그램 자체는 6개월 가량으로 이미 SEC와 적극 협력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SEC에서 코인베이스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코인베이스가 코베 하나의 암호화폐 거래소 상징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랜딩이라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오케이 해주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딴지를 거는 겁니다. SEC가. 뭐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왜 안 되는지 이야기는 못 해주고, 정확하게 나온 게 아직 없으니까 추가적인 규제가. 보시면 업계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비공개 협박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소통도 안 해주고 있고,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수년간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제공해왔고, 뭐 블록파이나 셀시우스도 얘기하는 거죠. 코인베이스가 최근 이제 좀 하겠다고 하니까 SEC에서 갑자기 증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웃긴 건 왜 증권으로 그럼 뭐냐고 물어봤더니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비트가 흔들리고도 있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미국에서마저 중국처럼 미국 정부가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 자체에 돈을 넣기가 약간 꺼려지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코인베이스 망했다, 코인베이스 안 좋겠다가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가격은 비트코인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고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에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이 다 큰 그림에서 좀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SEC가 현재 어떤 설명도 없이 만약 코인베이스가 출시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얘기합니다. SEC가 그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우리가 기꺼이 따를 수 있게 규칙을 좀 정해줘라. 정해줘 제발. 그러면 그 규칙 내에서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SEC가 아직 무엇이 허용되고 왜 허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지금 공약을 거부하고 있고 비공개로 협박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또 마크 큐벤 형님이 한마디 합니다. 코인베이스 그러면 SEC 좀 어그레시브하게 하자.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공세를 좀 취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SEC 지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실수도 두려워하고 실수 두려워하니까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크 큐벤 형님은 직접 또 2013년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어요. 대단하구만 우리 형님이. 한국도 이제 빗썸 코인원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조건부 합의 오늘 실명 확인서 발급이 되었고, 그래서 총 지금 이제 4대 거래소들이 이제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빗썸 코인원 업비트. 근데 이제 만약에 4대 거래소만 남으면 김치코인이 무려 42개인데 다른 데는 없는 3조 원의 피해가 생기는 거죠. 제 생각엔 고팍스도 이 실명을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유가 그 고팍스 프로 그 다음에 베어 어떤 선물 거래 비슷했던 것들을 없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되게 없앤. 문제 안 되게 하고 이제 신고를 준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치코인들 가지고 계신 분들 꼭 확인하십시오.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코인이 지금 어떤 거래소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주 최악의 경우 그냥 폐업이 나오면서 상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확인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크립토의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에서 지금 공포로 전환되어 있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포로 전환되어 있는 시점은 오히려 분할 매수하면서 사셔야 되는 시점이지 뭐 지금 막 놀래가지고 다 팔고 도망가는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팔아야 될 시점은 언제였어요? 극단적 탐욕이었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베스트예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한마디 이야기입니다. All time high 시나리오 인사이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 시간이 걸린다는 건 오히려 조화로 10월, 11월, 12월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홀드온 잘 하시길 바랍니다. Alltime High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 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돈버